오늘 엄청 힘드네. 제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옆 건물에 이관을 세웠거든요. 얘기했었나 지난번에?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거기 다녀오느라. 근데 제가 또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어제. 네. 그래갖고 지금 이쪽 팔이 좀 아파. 다행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제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맞았어요. 넘어갈게. 수요일이었으면 수의자 맞았을 텐데 화요일이라 화이자 맞았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부작용으로 쓰러지면 119 전화해줘야 돼. 알았지? 자, 농담이고.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좀 봅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답지잖아. 답지 말고 푼 거. 이거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왜 들고 왔지? 답지 못 받았어? 나도 못 받았는데? 일단 알았어요. 일단 한번 보자. 오케이. 봤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 오, 잘했네. 자, 생각보다 잘했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별표 친 건 혹시 단어 때문에? 내용이? 오케이. 자, 답지 못 봤어? 얘만 틀렸네. 나머지는 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독후감 3.0 교재, 그 3.0 교재에 처음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변형해서 제가 한번 미리 출제를 해본 겁니다. 이 내용을 학습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자, 그런데 이 독후감 3.0에 나와 있는 교재가 그 교재 지문 내용이 실제로 학교에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교재가. 전년도에 가자고등학교,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냈었던 이제 지문이었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냈었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제가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고2에서 낸 출제입니다. 고2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고2.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푸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네 문제를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게 만약 내신 대비였다면은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지문을 다 처음 보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이 네 문제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실력대로라면, 찍은 게 아니라 실력대로라면 두 문제만 맞췄어도 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두세 문제 정도를 이제 맞춘 것 같아요. 예, 되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부분이 5번을 답을 고르신 분들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5번을요. 자, 실제로 정답은 4번이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 있는가 쌤이 답지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바로 upcoming이라는 녀석입니다. upcoming. 얘가 바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Ken Griffey Jr.가 was asked 질문을 받았는데 what he thought of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됐어요? 자,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은 건데 4번에서는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5번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파업 직전에 많은 야구 선수들이 아주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여기다가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5번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이건 좀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여기에서 지금 뭐 number of ball players were having banner years 요 부분도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요 부분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서를 통해서 파업 직전에 아주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지문 들어가면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휘 선택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휘 선택형. 그래서 willingness와 unwillingness, appearing, disappearing.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sketch와 index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택형 문제는요. 선택형 어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반의어 관계로서 많이 나와요. 반의어 관계. 반의어 관계. 됐어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반의어 관계, B도 반의어 관계, C도 반의어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려면요. 어휘 문제는 선택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줄형 문제도 있어요. 밑줄 5개 쳐놓고 여기서 흐름상 어색한 단어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저동고에서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자, 이 선택형 어휘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밑줄형 어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플러스 당연히 그 단어의 뜻도 알아야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이 글의 소재가 뭐냐면 오늘날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요즘 학생들은요 책을 안 읽고 뭔가 좀 요약본 있죠. 요약본.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요약본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려는 경향이 있지 그냥 진짜 풀 버전으로 책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A번을 먼저 보자면 willingness와 unwillingness가 있는데 willing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willing. 기꺼이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뭐뭐 하는. 우리가 보통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면 willing에다가 ness 붙었으니까 명사거든, 명사. 그러면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un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 하지 않으려는 거겠죠. 즉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꺼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appear와 disappear 이건 쉽죠? 등장하다, 사라지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ketch와 index라고 나왔는데 index라는 거는 뭔가 깊이 있는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반대로 sketch는 대략적인, 개략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sketch라는 단어가 개략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우리가 rough라고 해요. rough. 됐어요? 그러니까 개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willingness, disappearing, sketch가 정답인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하단에다가 써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은 it is the decline이라 나왔는데 이 decline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요. 왜냐면 감소라는 뜻이거든요. 감소. 그럼 뭐의 감소냐면은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이라고 나와 있어. extend는 뭔가를 확장하다, 증가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 그러면 확장된 기간 동안이래요. 어떤 시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확장된 기간 동안이라니까 그냥 늘어난 기간 동안. 늘어난 기간 동안에 뭔가 기꺼이 읽으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감소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해리포터를 안 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해리포터를 읽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혹시 해리포터 전편 다 본 사람 있냐? 다 왔어? 혹시 다 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잡으면 돼?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시험기간에 겹쳐가지고 시험 전에 보고 끝나고. 그만. 잠깐만. 그럼 한 3개월 잡아야 되나? 대충 다 보려면? 5일이면 다 봐야 돼. 뭐라고? 5일이면. 5일이면 다 본다고요? 방학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걸린다고 쳐봐. 근데 제가 5일이나 시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책 보느라. 그러면은 사실 유튜브에 해리포터 내용 요약 딱 치면은 길어봤자 한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당연히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난 기간 동안 읽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책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거야. 기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를 기꺼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그럼 우리가 unwillingness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decline이 나왔잖아. 그걸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 감소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좀 함정수가 된 거예요. 함정수. 그래서 여기서는 willingness가 정답이 됩니다. 기꺼이 내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래서 A번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that consensus is quickly appearing or disappearing. consensu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합의라는 뜻이야. 합의. 이런 뜻인데 consensus가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는 사라지고 있다야. 그럼 그러한 합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한 합의가 뭐냐?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써놨는데요. B번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합의라는 건 뭐냐면 독서가 주었던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그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이 어렸을 때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대충은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백설공주 같은 거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다는 경험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읽어봤기 때문에 백설공주라는 이야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적 기억, 됐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가 있대요. 그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가 뭐냐면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꼬맹이를 하나 붙잡았어. 한 10살짜리 애를 잡았어. 근데 10살짜리한테 야, 너 혹시 백설공주 책 알지? 너 그거 봤지? 했는데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씨, 요즘 어린 것들 씨 빠져갖고 씨 백설공주 다니고 야, 나 때는 말이야, 백설공주랑 씨 이거를 봐야 씨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좋다라는 거지. 그 느끼는 감정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책은 넘겨봐야 제맛이다. 약간 이런 뭔가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책으로 읽는 게 좋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했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야.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이 좋다라는, 책을 읽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겠죠.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 최근에는 점점 책을 읽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사라지다라는 disappearin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 내용은 Today reading literature means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건데요. 그냥 뒷내용 볼 거 없습니다.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뭘 의미한다? 아주 깊이 있는 세부 사항을 얻는 걸까? 아니죠. 대략적인 거, 대충 읽고 넘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얻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이 ABC에 대한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몰랐다면 못 풀었을까? 오늘날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라는 이 소재를 모른다면 풀 수 없어요. ABC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사실상 무슨 문제다? 주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주제 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거는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정답 부분을 바로 보자면 3번이거든요. 자, 소재는 예술로서의 요리가 되는데 제가 밑줄 부분에 체크해 놓은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요. 앞부분 내용은 그거야. 전통적으로 뭐가 받아들여지냐면 음악도 예술이고 그림도 예술이고 어떤 이제 연극도 예술이고 근데 왜 요리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요리도 예술이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쭉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중간 내용은 뭐냐면요. 요리가 왜 예술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쿠킹이 주어거든. 여기가 동사야. 그래서 요리는 can be excluded. exclude가 무슨 뜻일까? 제외하다. 됐어? 그러면 제외될 수 없어. 뭐로부터? 그들의 동료로부터.
여기서 그들의 동료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음악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음악 뭐 저기 뭐야 그림 뭐 그다음에 연극 이런 애들 즉 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예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술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즉 요리도 예술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결국에 정답 3번이 되겠죠. 예술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무엇이다? 요리이다.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 볼게요. 4번 내용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설명문이 되는 건데 결국 이 글은 제가 이렇게 3단으로 글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자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수면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멜라토닌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그러니까 수면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야. 얘가 수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얘가 수면에 들어갈까를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수면 생성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오히려 다른 뇌 부위가 실제로 수면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문을 좀 보자면 이 요약문에 대한 한글 버전이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스를 보고 신화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초딩. 그거 초딩이야, 초딩. 우리 이제 클래스 있잖아. 중3 알바인데. 그치? 미스를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해. 첫 번째는 통념. 두 번째는 좀 뭔가 뭐랄까 그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 이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는 통념입니다. 잘 봐봐. 여기서 이 미스가 없어. 예를 들어 미스가 없으면은 레귤레이트가 맞아요. 레귤레이트는 조절하다라는 거니까 멜라토닌이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미스가 나왔잖아. 잘못된 사실.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멜라토닌이 슬립을 발생시킨다고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미스라는 단어 때문에 generat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regulate가 아니라. 알겠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has turned out. 자, turn out that 하고 나오면은 turn out이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뭐뭐임으로 밝혀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뭐임으로 밝혀졌냐면 그러면 대절이야 내용이 진짜 내용이겠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는 건 잘못된 믿음. 근데 이 잘못된 믿음이 대절이야라고 뭐가 됐다? 결론이 났다.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거죠. It triggers. 멜라토닌이 촉발한대요. 뭐를 촉발하냐? 수면이 언제 발생하는지, 시작하는지를 촉발한대요. 됐어? 즉 수면의 시작 시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면을 발생시키는 건 무엇이다? 다른 뇌 부위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자, 한번 맛배기로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나오는 시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은 지금 4가지 문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1번 문제를 제외한 2, 3, 4 문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즉 글의 주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번에 그 주역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1학년 주역고 내신 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기출 분석을 했어요. 주역고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총 27문제가 나왔거든요. 28이었나? 28이었나 7이었나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17문제가 바로 전반적인 내용, 즉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28인가 7문제 중에서 17문제가. 그러니까 약 7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70% 아니면 한 60%? 60% 정도가 주제 관련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제에 관련된 거를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내신이 됐든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주제 관련된 문제가 60%거든요.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고등부에서의 독해를 잘 접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독후감 3.0 교재를 여러분께서 한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여러분 수업을 위해서 제가 작서를 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자습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이제 구조독해 패턴이라고 해서 다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어디만 체크하면 되냐면 좀 선생님이 만약에 강조하는 좀 중요한 뭐 예를 들어 구문이 있다. 주요 구문 아니면은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다. 이렇게 쌤이 이제 알려줄 거야. 그러면은 그 주제문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문제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제가 숙제로 미리 줬을 거예요. 어디가 이제 1번의 답이 몇 번이고 2번의 답이 몇 번이고. 네, 근데 오늘은 일단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에 대한 주제가 어디인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설을 할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 안 풀 거고요. 오늘 진도 나간 부분 포함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따 숙제에 나갈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내용은 이제 1강이 밑줄 내용 추론 파트입니다. 밑줄 내용 추론. 자, 이게 일단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부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모의고사가 2016년 16이었나 17이었나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그때쯤부터 이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으로 모의고사 21번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밑줄 내용 추론 또는 함축 의미 추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유형이냐면 지문이 나오고 어떤 문장이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바로 밑줄 내용 추론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줄 내용 추론 문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밑줄 내용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풀 수 없어요. 결국 밑줄 내용 추론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주제와 일단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요.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글의 주제를 알면 그럼 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추가적인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치냐면 조금 어려운 걸 쓸게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능력이 필요해요. 패러프레이징. 자, 이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요. 다시 글을 쓰다라는 뜻인데요. 문장을 다시 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통 이 밑줄로 나와 있는 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표현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유적인 표현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뭔데? 쉽게 말하면 뭔데? 이거 됐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쉽게 바꾼 버전을 패러프레이징이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속담 생각하면 되더라. 속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담에서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막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뜻풀이를 하면은 결국에 내가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줘야 상대방도 나를 좋게 대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방금 제가 뜻풀이를 한 거 있죠. 그게 패러프레이징이야. 그게 됐어요? 방금 전에 쌤이 속담으로 말한 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되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밑줄이 어떻게 쳐진다? 이런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거에 쳐진단 말이야. 자, 일단 그 문제는 파악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이제 문제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글의 주제가 뭔지는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글 전반적인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밑줄의 비유적인 표현이 뭘 상징하는지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직접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조독해 패턴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이거를 익히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도입이니 정계니 결말이니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개. 이거를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모든 글에는 웬만하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이 무엇이냐. 그냥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부연 설명이냐.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부연 설명은 쓰는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좀 유명한 뭐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연 설명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연 설명과 주제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눠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특징을 좀 말해줄게요. 특징. 주제문의 특징이 있고 부연 설명 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 내부는 제가 예전에 독후감 제로 수업을 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또 까먹었겠지 뭐. 내가 뭐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넘어갈게. 자 다시 써줄게요. 다시. 자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제문의 특징은요. 주제문이라고 쓰고요. 주제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함축적이에요. 함축적이고요. 그리고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비유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제문은요. 왜냐면 주제문이라는 거는 그 문장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제문이어야 돼. 그러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이고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연 설명이란 건 뭘까요? 이 주제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주제문만 보고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당연히 부연 설명이겠지. 그러면 부연 설명 부분의 특징은 당연히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 됐어요? 구체적. 그리고 주제문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주제가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맨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딱 하나의 팁을 주겠습니다. 팁을 줄게요. 어떤 팁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얘네가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은 하나 팁을 줄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나오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있지.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보통은 주제예요.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쉬워져요. 쉬워져. 알겠어? 그 제가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 5년 전쯤이었는데요. 저기 이제 인간 강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갖고 내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EBS 걸로 무료. 결제까지 하기 좀 그렇고 내가 이제 EBS 거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 3분이 있었습니다. 여선생님 2분이랑 남자 선생님 1분이 있었는데요. 그 3분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일단 한 분 거는 제가 1분 보고 껐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한 10분 정도 봤고 한 분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일단 얼굴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농담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지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뭔가 그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뭔가 어디가 주제 부분이고 그리고 어디가 부연 설명이나 예시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은 자 여기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되죠? 하면서 수업을 해.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넘어갈게요. 막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걸 봤어. 근데 내가 학생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알 수 있지. 강사는 알 수 있는데 아니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해야겠구나.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니까 해석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제가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예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언제나 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큰 틀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을 한번 볼 건데 구문 분석은 제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주요 구문 그리고 주요 문장 주제문이겠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구문 분석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그 페이지가 잠깐만 몇 페이지? 2페이지인가? 아, 여기 숙제 부분이에요. 아, 옆 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맞나? 이 페이지 맞지? 이 페이지 보면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내용 보시면 On August 12, 1994. 자, 1994년 8월 12일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요 went on strike. 자, 여기에서 이 strike의 쌤이 뭐라고 써놨어? 핵심 소재라고 써놨어. 여러분, 스트라이크의 색깔펜이나 이런 걸로 좀 체크해놔야 돼.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무슨 뜻이냐? 바로 파업이라는 뜻이야. 파업. 자, 파업에 들어갔다야. 파업에 갔다. 파업에 갔다는 거는 파업을 말 그대로 파업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파업이 이제 생겼다. 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갔대. 그 다음에 bringing 하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뒤에 콤마 있습니까? 있냐 없냐? 잘 안 보여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콤마 뒤에 지금 ing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덩어리 전체가 지금 나와 있죠? 분사 구문이라고 돼 있죠.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 이제 어법 시간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로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이거 두 개면 거의 다 맞습니다. 분사 구문 해석할 때. 알았지? 다시 한번. 분사 구문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해라?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됐어? 이 두 개면 거의 다 맞아. 자, 여기서는 참고로 그리고 뭐뭐 하다예요.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자, 그럼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bringing baseball. 자, 야구를 가져다 주었대. 어디다 가져다 주었냐면 to a help. 이 help라는 게 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stop이야, stop. 됐어? 그래서 우리가 bring to a help 하면은 뭐뭐를 중단시키자는 뜻이거든. 여기 아래 단어 부인이 여기다 써놨죠. 됐어요? bring 목적어 to a help 하면은 뭐뭐를 중단시키자야. 그래서 야구를 중단시켰답니다. 어떻게? For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 동안에. 됐어요? 파업 들어간다는 게 뭐야? 안 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들어봤죠? 뭐 지하철 파업이니 뭐 택시 파업이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파업이 뭐야? 시위하는 거지, 시위하는 거. 얘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요구사항 들어줘. 안 들어줘? 아, 나 안 해.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파업이잖아. 됐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막 이제 야, 너네 다음 시간까지 나한테 저기 뭐야 선생님 수고했다고 쫄병선에 하나씩 사와. 안 사와? 아, 나 수업 안 해. 파업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당연히 이제 야구를 중단했다라는 거겠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니까. 자, 여기는 그냥 소재를 제시한 겁니다. 뭔지 모르겠고 그냥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파업을 했구나. 야구 경기를 이제 안 한 거구나. 남은 시즌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The strike. 자, 그 파업은요. 근데 어떤 파업인가? 여기 보시면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which lasted to 135 days 하고 나와 있죠. 여기서의 last는 지속되다라는 뜻이지.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strike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235일간 지속된 그 파업은 ended, 끝났답니다. 다음 해의 4월에 끝났대요. 자, 아까 뭐 8월에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다음 해 4월에 끝났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언제냐 해갖고 여기 when 나와 있죠. 여기 when은 좀 표시합시다. when이 뭐냐? 여기 써놨는데요. 제가 관계부사입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 관계부사.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고 나발이고 해석은 그냥 뭐뭐 하느냐.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의 특징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다음 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다음 해. 그치? 자, 뭐 하는 거냐? A federal judge issued an injunction. 단어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 이 federal이라는 게 연방의라는 뜻이야. 연방의. 그 여러분 그 FBI 할 때 그 F가 federal 말하는 거거든요. 연방 수사국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의 저지는 판사예요. 판사. 연방 판사가
issue를 했답니다. 여기서의 issue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issue는 명사로서는 문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issue는 동사로서 여기 써져 있죠. 동사인데 명사라고 했는데 동사로서요. 어떤 뭐 법안을 내다, 뭐 명령을 하다라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자, 그래서 연방법원 판사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됐어요? 자, on injunction을요. injunction은 명령이야,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령을 내렸다. 됐죠? 자, 뭐에 대해 명령을 내렸냐? Against the club owners니까 그 클럽은 그 이제 야구 팀을 말하는 거예요. 야구 클럽 그 구단을 말하는 겁니다. 구단주가 되겠네요. 그럼 owners니까. 됐죠? 그러니까 구단주들에 반하는 그런 명령이니까 즉 구단주들에게 불리한. 됐어요? 자, 구단주들에게 불리한 명령을 낸 다음 해 4월에 끝나게 됐대요. 잘 생각해봐. 아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을 했다며. 선수들이. 자, 선수들이 파업을 합니다. 얘네가 파업을 합니다. 근데 그 파업을 왜 했는지는 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이 파업이 종료된 게 어떻게 종료가 됐대? 파업 종료가 어떻게 됐다? 구단주에게 불리하대. 구단주에게 불리.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구단주에게 불리하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선수들에게는 유리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선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았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속된 말로 빡쳐갖고 아씨가 안해 해봐. 네 어디 구단주 네 혼자 어디 야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 한번 보자. 해봐 야 안해 우리 다 같이 잡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파업을 했어. 야구가 이제 진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판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야구를 진행시키려면 이제 구단주한테 가고 갈궈야지 뭐. 야 쟤네들 지금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지금 복지도 개판이고 연봉은 또 왜 이래? 다 개선해.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의 처우가 개선되니까 파업이 풀리겠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구단주한테는 불리하겠지.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다음 해에 당연히 이제 파업이 중단이 되는 거겠죠. 됐죠? 내용이 이해됐죠? 다음 갑시다. Just before the strike. 자, just before 하면요, just는요 그냥 막이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막. 그러니까 막 전에니까 방금 전에, 즉 직전에라는 뜻이야. 직전에. Just before the strike. 파업 직전에 야구가 즐기고 있었고요. 또는 이 enjoy는요, 얘들아 즐기다라는 뜻 말고요, 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누리다. 그러면 야구는 즐기고 있었답니다. 또는 누리고 있었답니다. 뭐를?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들 중 하나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야. In many years. 수년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 그 오랜만에 이제 시즌을 딱 열었는데 야구가 너무 흥미진진해. 막 뻔하지도 않고 막 되게 재밌는 경기였어. 근데 하필 그때 파업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그죠? The lowly Montreal Expos. 자, 여기서 lowl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low에 ly가 붙었으니까 부사처럼 생겼지. 근데 형용사야. 형용사로서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됐어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lowly 보잘것없는. 자, 그러면 보잘것없는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were leading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그를요. by 6 games. 그러니까 6경기 차로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터니 의웬이라는 사람이 was enjoying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400 배팅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4할의 타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 높죠. 그 다음에 and a number of ball players were having banner years.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 여기서 배너라는 단어가 아주 성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공적인. 뭐 우수한, 뭐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거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나 배너? 미안하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너네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 그러면은 뭐가 이게 막 이게 사이트가 그때 인터넷 창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제 내가 보는 내용은 막 여기인데 여기 막 보면 뭐가 막 번쩍번쩍거려요. 이만한 카드가 막 깜빡깜빡 뭐 100% 어쩌고 저쩌고 깜빡깜빡거려요. 그런 걸 우리가 배너 광고라고 해요. 배너 광고. 됐어요? 그러니까 배너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로 쓰니까요. 거기에서는요. 그래서 눈에 띄는 아주 성공적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넘버로브 하면은 무수히 많은
그냥 많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야구 선수들이 보내고 있었답니다. 여기서의 have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have가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죠. have a good time, 시간을 보내다. 자,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됐죠? 자, 지금 이 문장은 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이 글 전체적인 그런 결론은 이미 다 나온 상황입니다. 파업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그 파업이 결국에는 이제 구단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서 끝났다. 끝이야. 끝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그 파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파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파업이 일어나기 직전에 파업 기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8월부터 4월까지 여기가 파업 기간이야. 그럼 이 파업하기 직전에 한 요 시즌에 요 때쯤에는 야구가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 야구 경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또 쓴 거야. 됐어? 보잘것없는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팀이 있었대.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는 하위권이었나 보지. 근데 얘네가 1위였대. 막 반전이잖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터니 그윈이라는 사람이 막 4할의 타율도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 아까 5번에 나왔다. 됐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면 Just before the strike. 자, 또 나와서 파업 직전에 또 famed hitter라고 나오는데 이 famed라고 하면은요 저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명한. 이 fame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명성이라는 뜻이야. 명상. 근데 여기서 이제 PP형처럼 쓰였죠. famed라고. 그러니까 famed라고 하면은요 저명하다는 걸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유명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유명한. 됐어요? 그래서 이 fame이라는 거랑 비슷한 단어가 famous잖아요. famous. 됐죠? 유명한. 그럼 다시 한번. 저명한 히터, 타자였던 켄 그래피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was asked. 자, 질문을 받았답니다. 자, 뭐라고 질문 받았는가? 요 네모가로 what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요 문장 있죠? 지금 요 문장 여기 just before 나온 요 문장은 구문 분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문장 조금 중요하거든요. 구문적으로 중요해요. 구문적으로. 자, 구문 분석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잘 따라와 보세요. 파업 직전에 저명한 타자였던 켄 그래피 주니어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받은 거야. 뭐에 대해서?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약간 이제 구문 어법적으로 좀 보시자면요. 여기에서의 이제 what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의문사의 주어, 동사. 그래서 뭡니까?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은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그래서 지금 요 네모가루가 앞에 나와 있는 was ask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선생님 이 수동태. 원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동태 뒤에 어떻게 목적어가 나왔는가? 이 ask라는 건 사형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얘에게 뭐뭐를 질문하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앞으로 빠지면서 be asked가 되고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뒤에도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저명한 타자였던 켄 그래피 주니어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질문을 받았답니다. 특히나, especially, 특히 since he and so many other ball players 그와 너무나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이 were doing so well 하고 있었으니까 so well, 너무나 잘. 여기서의 since는 때문에요. 이래로 아닙니다. 때문에. 됐어? 아니 저기 켄 그래피 주니어라는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아까 전에도 나왔었잖아. 다른 많은 선수들이 뭐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업이 다가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 너무나 안타깝겠지.
아, 나 진짜 이번에 잘했는데. 우리 팀 애들도 되게 잘했는데. 아쉬울 거야. 그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 replied. 자, 그가 대답을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여러분 그 밑줄 내용 추론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서도 보시면요. 자, 직역을 해볼게. 우리는 나쁜 해를 골랐습니다. 어떤 나쁜 해냐? 좋은 해를 보낼 나쁜 해를 골랐습니다. 이게 직역이야. 이게 직역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좋은 해를 가질 나쁜 해를 골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좋은 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같이. 자, 좋은 해는 뭘 의미야? 그러니까 성공적인 해를 보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우승? 아니야. 우승은 아니에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해, 이 좋은이 뭐가 좋다는 거야? 선수들의 경기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야구 선수들이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쁜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파업이 되는 거죠. 됐어? 즉 여기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있는데 근데 운이 없어서 파업이 돼서 안타깝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은 패러프레이징을 이미 했는데요. 뭐라고 써놨는가? 파업 직전에 선수들이 야구 그 플레이에 대한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좋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널 이어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파업이 시작된 해였던 거야.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좋은 해를 보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른 게 좀 재수가 없었다. 나쁜 해를 고르게 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밑줄 내용 추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글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 소재는 두 가지로 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파업이었어요. 하나 더 핵심 소재로 잡아볼게. 뭘까요? 직전에 잘.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파업 전에 너무나 잘하고 있었다. 즉, 파업 전 좀 지울게요. 핵심 소재. 핵심 소재는 파업 전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력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게 바로 핵심 소재야. 핵심 소재.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한 내용이 결국에는 사실은 맨 마지막 내용 쪽, 결말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말한 건데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나온 그런 유형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름대로 이 글의 소재와 요약을 좀 써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파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좀 보자면 1994년 8월 12일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 해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던 야구 선수들이 아쉬워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전반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만한 거는요, 딱 한 가지, 단어. 요 정도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단어를 알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속도를 좀 천천히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약간 좀 올려도 될까요? 아니요? 일단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자, 이때 주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정답 뭐예요? 정답을? 아니 정답은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 어차피 너네가 풀어와야 되니까. 풀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숙제로 문제 풀기랑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해석하는 거, 부분 해석하는 거 숙제로 나갈 거니까 답은 너네가 풀고 난 다음에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밑줄 내용 추론이고요. 전체적인 내용 보기 전에 앞서서 그냥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문장이 되게 이제 길게 나와 있죠. 이것도 약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문장이 길게 나오면 또 주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If there's one recent change, 자, 하나의 최근에 변화가 있다면,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해철 이하라는 변화래요. 이거 왜 동격이라고 하냐? 잘못 나왔네. 관계되는 부분에. 자, stands out in student behavior. 자, 그러면 학생 행동에서 눈에 띄는 또는 두드러지는 한 가지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it is the decline. 자, 그것은 감소이다. 아까 봤던 거죠. 뭐의 감소다? in the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소랍니다. 뭘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냐?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자, 그래서 어떤 늘어난 시간 동안 읽는 것을 기꺼이 하려 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문장이 이제 조금 길게 나왔고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구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문 분석을 해주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최근에 학생 행동에서 좀 두드러지는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 한 가지 변화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을 말하는 거야. 오늘날 이 학생들, 근데 여기서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책을 읽은 지 이런 뭐 EBS 교재나 아니면 우리 뭐 독후감 교재나 뭐 이런 이 영어와 관련된 교재를 제외하고는 책이라 한 15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책 읽은 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네. 아무튼간 그래서 그 변화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다? 내가 기꺼이 책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확장된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책을 기꺼이 읽으려 하는 마음의 감소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이 첫 문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뭔가 이거를 이렇게 쓰기 좀 뭐한데? 좀 속된 말로 각 잡고 책을 읽으려고 하나? 근데 각 잡고라고 쓰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 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뭐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reason is simply. 자, 그 이유는 단순히 the competition reading phases랍니다. 자, 뭐냐면요. 그 reading, 그러니까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랍니다. 여기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래요.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란 게 뭔 말인 것 같아요?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책을 안 읽는 학생들이랑 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쟁. 책을 안 읽는 거. 책을 안 읽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경쟁. 어떤 거?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왜 책을 안 읽냐 이유를 말했잖아. 왜 책을 안 읽냐? 책의 경쟁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가 뭐냐? 방금 윤영이가 말한 대로 어떤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뭐 유튜브의 뭐 요약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경쟁 상대가 많아졌으니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요, the only competition, 그러니까 유일한 경쟁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냐? 학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겨뤄야 했던 그 경쟁자가 뭐겠습니까? TV야, TV. 옛날에는요. 됐어요? 이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TV를 제외한 다른 여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잘 안 하게 된다. 이거겠죠 뭐. 자, 그래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live in a world,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print literacy인데 여기서 리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literacy 하면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literacy라고 해요. 아까 우리 이제 변형 문제 풀 때는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literatur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literature. 이게 문학 작품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프린트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니까 프린트된 거라는 건 말 그대로 인쇄된 거겠죠. 활자로 된 거 말하는 거야. 인쇄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던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책의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은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설명도 잘하고 각종 블로그에 요약본이 잘 올라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책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자로 된 거. 야, 그래도 책을 읽어야지. 그건 뭐 영상 봐갖고 되겠어? 여전히 우리는 이 책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 There was still. 자,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a collective memory. 집단적 기억이 있답니다. 어떤 집단적 기억인가? About experiences. 자,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대요. 어떤 경험이냐? Reading offered.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백설공주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단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주어 나와 있죠? 여기도 주어 있죠. 됐어요? 자, 그 집단적인 합의가 어떤 거에 대한 거냐? 그것에, 즉 독서의 가치에 대한. 그래서 독서의 가치라는 거는 독서라는 게 가치가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책을 읽는 게 가치가 있다. 진정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런 집단적인 합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승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 근데 그 합의가 빠르게 passing away. 이게 원래 원문에 나왔던 단어예요. pass away. 사라지다. 됐습니까? 여전히 그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어땠었냐면은 이제 막 내가 집에서 이제 TV만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 하는 거야? 야, 저거 너 맨날 TV만 봐서 되겠냐? 저거 바보 성자야, 바보 성자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는 야, 책을 읽어야지 맨날 TV만 봐서 되겠냐?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너 책을 봐야지 이렇게 TV만 봐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아니지, 뭐 TV 봐도 TV에서 뭐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암묵적 합의, 책이 무조건 짱이다라는 이 암묵적 룰이 점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오늘날 교사가요 한 소설을 핸드아웃 배부해 줄 때, 예시죠, 예시. The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이랍니다. In every student's mind.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마음 속에서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뭐랍니까?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상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너네한테 막 주면 선생님 이거 요약본이 있어요? 또는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처음에 가지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자, if not,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영화 버전이 있나? 라는 질문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the next step, 다음 정거장은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혹시 인터넷에 뭐 안 나와 있나? 짧게 안 나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찔리는 게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2월달인가 1월달에 그 메일을 보내갖고 숙제를 해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입학하기 전에. 그래갖고 아니 씨 무슨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전부터 뭐 숙제를 해줘. 이게 뭐 수행평가에 반영될 거예요. 국어가.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였냐면요. 독후감 써오는 거야. 독후감. 우리 교재 이름도 독후감인데 아무튼 독후감 써오래.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거든. 독후감 쓰는 거. 근데 이제 그 독후감을 읽어야 이제 그 뭐 그런 뭐 뭐냐 그 뭐 청소년 필수 뭐 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데미안이 뭐니 뭐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뭔지 몰라. 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골랐어. 데미안을 골랐어. 솔직히 말하면 저 내용 몰라요. 안 봤거든요. 데미안을 골랐어. 근데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입학식이야. 이틀밖에 안 남았어. 나 아직 내가 제출을 안 했어.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지. 검색해갖고 이제 뭐 데미안 독후감 막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뭐가 대충 나와. 대충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짜증게 하는 거지. 얘가 독후감 쓴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독후감을 쓸 때 뭐뭐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나는 뭐뭐해서 뭐뭐 했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바꾸고 이제 뭐 구로 돼 있는 걸 절 버전으로 바꾸고 한 문장 나눠져 있는 걸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붙여갖고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이제 살짝 바꿔갖고 그렇게 해서 저 생각과 만점 받았어요. 네, 아무튼 인터넷을 말해. 아무튼 자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이 어떤 인터넷이냐 관계부사 where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where는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추상적인 장소 있죠. 추상적인 공간도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자 몇몇 웹사이트들이 제공해 줄 거래요. 뭐를 제공해 줄 거냐?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짧은 챕터별 요약본. Commentary 있으니까 논평. 그리고 an analysis 분석이죠. 이런 거를요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뭐겠습니까? 공짜로. 됐어요? charge는 이제 청구라는 뜻이죠. 비용을 청구하다. 근데 그거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free of는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청구가 없는 거니까 공짜로가 되겠죠. 그래서 무료로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줄 그럴 인터넷이 바로 다음 정거장이에요. 다음 정거장은 바로 무엇이다? 의미하는 바가 뭐다? 처음에는 이거 영화 버전 없나? 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에 뭐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됐어요?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These sites 이러한 사이트들은 suppor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지원한답니다. 자 잘 봐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일단 해석 먼저 소리.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요 그들 자신을 지원하는데 뭘 가지고 지원하냐면 이 extensive advertising이래요. extensive는 광범위한, advertising 광고죠. 그래서 광범위한 광고로 자신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광고냐? embedded within the summary articles. embed 하면은요 embed가 끼워 넣다라는 뜻이거든요. 끼워 넣다.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끼워 넣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within 어디에 끼워 넣어져 있냐면 the summary articles니까 요약 기사들 내에 끼워 넣어진 광범위한 광고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좀 하는 편인데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페이지에 작성한 그럼 딱 눌러 그럼 링크가 들어가지겠죠. 그러면은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기사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뭔가 광고 나와. 그리고 또 여기에 기사 내용 나오고 또 광고 나오고 아마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진 광범위한 광고. 됐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a good visual distraction from the boring text summary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를 끼워 넣는 어떤 좀 이유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글만 쫙쫙쫙쫙쫙 써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볼 거 아니야. 아무리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그 지루한 어떤 글로 써져 있는 요약본으로부터 좋은 비주얼을 가진 그런 디스트랙션. 디스트랙션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걸 말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제공하는 용도도 된다는 거죠. 됐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아니 학생들이 최근에 책을 잘 안 읽는구나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집어넣은 거냐면요. 앞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요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 선생님한테 소설책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생각한다? 영화 버전 있나? 또는 어떤 인터넷에 뭐 이런 거 자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인터넷에 이제 자료를 찾았어. 근데 그 요약본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무료로 제공한다 했잖아. 그래서 무료로. 그렇지?
그럼 얘네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왜 무료로 제공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원하는가? 이 광고 넣는 거야, 광고. 됐어? 그리고 아무리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무리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은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안 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림이나 이런 광고 있는 이런 거를 끼워 넣음으로써 애들이 전부 다 요약본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효과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구문 분석은 아주 쉬우니까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구문 분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Today,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변형 문제에서 여기가 길게 나왔었거든. 이렇게 안 나왔었어.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 Reading about literatu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뭘 뜻한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걸 의미합니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다는 게 뭔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책, 예를 들어 소나기라는 소설책을 읽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문학 작품 소나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소나기를 사갖고 그냥 읽는 거지 뭐. 됐어? 그런데 오늘날 소나기를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진짜 소나기를 풀 버전을 읽는 게 아니라 소나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거죠. 소나기에 관련된 거. 됐어요?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거지. 이 소나기에서 뭐 보라색이 뭐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구나. 이딴 거 보고. 이거의 영화 버전도 있구나. 얘가 뭐 황순원이랑 작가가 썼는데 뭐 황순원은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주변부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읽는 거지. 그 책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지는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됐어? 이게 이제 밑줄 내용 추론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아주 상세하게 썼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즉, 텍스트로 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봄으로써 그 작품 자체가 아닌 그 작품에 대해서 읽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끝났고요. 자, 3번 내용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원래 목표는 5번 내용까지였는데요. 5번이네. 4번까지였는데 3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속도를 높일게요. 조금.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첫 문장은 구문 분석을 좀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길죠? 한번 좀 볼게요.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it이 나왔어. 그러면 웬만하면 가주어예요. 그렇지? 맨 처음에 it이 나왔으면 맨 처음부터 다짜고짜 it이 나오면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비인칭 주어가 됐든 가주어가 됐든 강조문이 됐든 어쨌든 해석이 없는 it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뭐가? 대절 이하가요. 대절 이하를 볼게. 음악이 예술이고요. 그림 그리는 게 예술이고요. 연극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됐죠? 자, 근데 그 뒤를 보면요. No less than literature. No less than은요. 제가 여기 뜻을 써놨는데 잘 안 보일 테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뭐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도 마찬가지. No less than. 자, 그러면은 no less than literature 하면은 문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문학도 우리가 예술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음악은 예술이고 그림도 예술이고 연극도 예술로 취급하잖아. 그치? 문학도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 문학도 예술로 넣을 수 있겠지.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for more than a century now, the cinema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1세기 정도, 1세기 이상 이제 동안에 걸쳐서 이제 시네마도 마찬가지예요. 시네마,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화도 우리가 예술로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는 도입부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예술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예술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Why not cooking? 요리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 아까 전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여기에 체크를 했었는데요. 사실 요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야 얘네들 다 예술인데 요리는 왜 안 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리도 예술로 인정받아야지. 딱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진도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요 두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예술이구나. 요리는 왜 예술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했어.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 요리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필자는 주장하는 거구나. 그러면 요리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니네가 각자 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방금 전에 쌤이 말한 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채로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리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빠르게. 됐어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Its essential function. 자 그것의 핵심적 기능은요. Providing nourishment. 자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인 즉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은요. Has caused. 자 유발해 왔답니다. cause 나오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거든. 됐어요? 자 문장 기니까 여기도 구문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써놨으니까요.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말씀 주세요.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투부정사는 얘가 뭐뭐 하도록 유발하다. 됐죠?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유발하다.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유발해 왔답니다. 뭐를 잊어버리도록 유발했냐? 대절을 잊어버리도록 유발했다는 거야. 대절을요. 대절은 문장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요리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핵심적인 근본적인 기능이 뭐야? 영양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영양을 제공한다라는 그 너무나 핵심적인 기능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야. 뭐를 잊어버리고 살았냐면은 이 네모가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그 네모가로가 뭐냐면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여기서 쿡이라는 거는 뭐 요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요리사 손 안에서 식사가 is capable of touching. be capable of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랑 똑같아. 다만 차이점은 얘는 of로 끝나니까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그래서 동명사를 써준 거야. 됐니? 식사가 뭘 할 수 있냐면 터치머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위대한 요리사 손 안에서 식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as 뭐로서? 뭐처럼? A love song does. 사랑 노래가 그러는 것처럼. 자 여기서의 does는 얘들아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는 거지. 대동사.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걸 말하는 거지.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 터칭을 대신하는 거야. 터칭. 됐어? 즉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식사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됐어? 이게 첫 번째. 여기 of touching에 내가 체크해놨지. 그 다음 거 봐봐. of giving에 체크돼 있지. 또 봐봐. of moving에 체크돼 있지. 이 세 개가 병렬 구조예요. 세 개가 병렬 구조.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어? 이렇게 세 가지가 묶인 거야. of touching, of giving, of moving. 됐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라는 녀석은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of giving us joy,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요. occasionally, 가끔씩은 심지어 of moving us to anger, 그러면은 우리를 분노로 이동시키는 것을 할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분노로 이동시킨다는 건 뭘까? 정말 더럽게 맛대가리 없는 막 음식. 어제요 제가 이 분노로 이동시킨다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어느 분께서 우리 학원의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어제 왔대요 선물이. 나는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와이프가 뭘 보내주셨는데 스티로폼에 이렇게 있었대. 스티로폼에 박스에. 근데 얘가 스티로폼 안에 있는 게 뭔가 박박 긁더래. 박박 긁고 그래갖고 와이프가 깜짝 놀라갖고 열어봤더니 바닷가재가
랍스터.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살아있는 바닷가재가 진짜 뽀간치고 이 집게발이지. 집게발이 내 손만 해. 이만해. 얘가 스티로폼 안에서 살아고 이러면서 긁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와이프는 무섭지 아니 크기 반대 아니 이만해 얘가 바닷가재가. 예, 벅벅 긁고 있어. 우리 아들내미는 신기하다고 엄마 이거 열어보자 이러고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멘붕 내고 못 만져요 그런 거. 나도 못 만져. 그래서 이제 저기 딴 사람한테 이제 부탁해갖고 이제 그거를 조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이제 먹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너무 단단한 거야. 내가 랍스터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어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단단한 거야 이 껍질이. 그래서 망치 갖다가 막 이렇게 깨갖고 이제 먹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제가 원래 좀 입맛이 싸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뭐 주신 분한테 좀 죄송.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영상 보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일단 이걸 깨니까 막 파편 다 튀고 막 그 국물 튀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우리를 이제 분노로 이동시키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는 랍스터 안 먹을게요. 자, 아무튼간 식사라는 거는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식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말했는데 결국 이 세 개의 핵심적인 말을 딱 한마디로 추려볼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뭐야? 식사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완벽한 대답이었어. 맞아요.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즉 식사는 감정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변화 유발을 할 수 있다. 완벽한 대답이었어. 네,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근데 이거랑 예술이랑 뭔 상관인데? 그 관련성이 나와야겠죠? 그 관련성이 아마 다음에 나올 텐데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 이거랑 식사가 예술이 된다는 거랑 뭔 상관일까 얘들아? 추측해보자. 뭔 상관일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예술이라는 분야, 여러 가지 예술 분야도 우리가 이 예술을 통해서 감정 변화가 일어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게 음악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뭐 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감정 변화를 느낍니다. 근데 음식도 감정 변화를 유발하잖아. 그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뭐야? 바로 이 필자가 음식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주장입니다. 주장. 자, 여기가 필자의 주장인데 겁나 길어요. 구문 분석을 해야겠네요. 중요 문장이기도 하고 문장이 기니까 구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면은 to the extent that이라고 나왔는데 자,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여기서의 that은요. 얘는 또 잘못 나와 있네요. 왜 또 공격이죠? 공격.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extent라는 건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고 저기서의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도까지. 근데 어떤 정도까지? 대절 이하 할 정도까지. 됐어? 대절 이하 할 정도까지. 저기서의 that은 다시 한번 보다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 It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여러분 여기서 detach라는 녀석이 있는데 D가 붙으면요 분리의 뜻이거든요. 분리. 그래서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It detaches itself. 자, 그것이 그것 자신을 즉 요리 자체를 전통으로부터 떼어내는 그런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뭐뭐 정도까지 또는 다른 해석으로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뭐뭐 하는 한. 그래서 사실 이 to the extent that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s long as라고. as long as도 뭡니까?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요리가 요 문장이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요리가 전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내는 한 어떤 전통이냐? which works to assign it. 자, work라는 거는 뭔가를 이제 일하다 또는 뭐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래요. 어디에다가?
to the status of artisanal trade of craft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artisanal 하면은 이게 별주 단어로 원래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뭔가 좀 장인 정신을 가진 약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트레이드나 크래프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의 트레이드는 일이에요, 일. 크래프트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장인의 일이나 장인의 기술의 스테이터스는 지위예요, 지위. 지위로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래요. 말이 되게 어렵죠? 걱정 마요. 다 설명해 줄 테니까. Based on repetition. repetition은 반복이죠. 반복을 기반으로. 자, 그리고 일단 다 해볼게요. 직독직해를. Insofar as its purpose is to stir the emotions.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그 감정들을 stir하는 건데, stir는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한, 이 insofar as도 같은 뜻이야. 이거 같은 뜻이에요. 뭐하는 한 똑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부사구였습니다. 엄청 어렵죠. 자, 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자신을 떼어낸대요. 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여기서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늘 하던 게 전통이죠. 전통이라는 말 뜻은요. 늘 하던 거.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뭔가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일이나 기술의 지위로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래요. 자,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왜 그 어떤 그 식당을 가면은 막 김치찌개 전문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장인의 손맛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서 김치찌개만 팔아. 겁나 맛있어. 근데 그 이제 김치찌개를 만드시는 분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뭔가 그런 장인과 같은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좋은 말이 아니고요. 잘 봐봐. 요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 때랑 정민이가 김치찌개를 만들 때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됐어? 예를 들어서 나는 장인이야. 나는 정말 김치찌개의 정석과도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내가 막 열심히 반복을 해갖고 이제 막 만들었어. 근데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 그 이후로는 내가 만드는 김치찌개는 맛이 계속해서 동일할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요. 근데 정민이가 막 이제 새로운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해. 막 여기다가 마요네즈도 넣고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뭐 맛은 뭐 느끼기에 나름이니까 뭐 맛은 누가 더 맛있다 맛없다 이거를 뭐 가릴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변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정민이는 변화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요리가 전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즉 늘 하던 대로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에서 탈피한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만큼. 이해됐어요? 전통에서 벗어난다니까. 그러면은 전통에서 벗어난다면 그러면 역시나 무엇이다? 요리가 요 내용은 뺄게요 잠깐. 자, 요리는 무엇이다? 그들의 동료로부터 배척될 수 없다. 그들의 동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했었죠?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애들. 즉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술로 포함시켜야 한다. 됐어? 이런 말인 거죠. 즉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리를 늘 하던 대로 하면은 사실 그거를 예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요리는 너무나 맛있고 매번 먹을 때마다 감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그 똑같은 맛에 똑같은 메뉴를 니네가 1년 365일 내내 먹는다고 해봐. 매번마다 니네가 막 감동을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해준 건 역시 맛있어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 변화를 유발을 하려면은 당연히 예술이라는 분야는 변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근데 요리가 전통만을 챙긴다는 건 뭐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통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요리도 예술로 취급받을 수 있다.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웠죠, 마지막 문장이. 자, 이 중간 내용을 좀 잠깐 보자면 여기 이렇게 대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리는 어떤 요리냐? Which among the all stimulates all of the senses at once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혼자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among the art, 그 예술 중에서 stimulate, 자극한대요. 뭐를요? 이러한 모든 감각을요. at once, 한 번에요. 그래서 자, 이게 직독직해한 거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술들 중에서 오로지 한 번에 뭔가 그 모든 감각들을 자극하는 요리는요 제외될 수 없답니다. 예술로부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 여러 가지 분야. 근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한 방에 모든 감각을 이제 자극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감각이라는 거는 뭐 우리 사람의 오감을 생각하면 되겠죠. 뭐 미각, 후각, 시각, 촉각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한 방에 자극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거의 요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모나리자를 봤을 때, 이거 맛있겠는데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요리는 역시나 무엇이다? 예술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전통을 탈피하려고 한다면. 됐죠?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숙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내가 지금 책이 없는데 책 좀 빌려줄래? 잠시만요. 일단은 문제 풀이는요. 1, 2, 3번은 문제는 다 풀어야 되니까 페이지 2쪽부터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부터 봅시다. 19쪽까지 일단은 풀게요. 잠시만요. 19쪽까지 푸시고요.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해석이랑 구문 분석을 좀 추가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구문 분석. 그 해석, 구문 분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부분 해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분 해석.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석은 거기만 하면 돼요. 해석은 밑줄 쳐진 부분만 하면 되고요. 구문 분석은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고 구문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 해석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잠깐만 진도 나온 게 2, 4, 6 페이지까지 하는 건가? 맞니? 페이지 6쪽 맞니? 혹시 한 개? 맞아요? 그러면은 7쪽부터 18쪽 내용 있죠? 7쪽부터 18쪽 내용은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제문에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어디가 주제문인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거랑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문에 표시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하나 얘기를 안 했네. 2에서 19쪽까지는 단어 조사를 모르는 단어 조사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웠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에서 19쪽까지 문제 풀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그 홀수 쪽에 있는 구문 분석 및 부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조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진도 나가지 않은 7에서 18쪽까지는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어차피 하니까 주제문만 한번 표시를 해갖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아니요, 문제 풀이는 2에서 18쪽까지 다 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 19쪽까지. 네, 요거까지 한번 포함해서 부분 해석이랑 구문 분석.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쌤이 이 구문 분석된 걸 보여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틀린 부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고생들 했습니다.